여러분, 한국산 전투기 한 대가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동남아의 하늘을 지배한 것은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항복은 없다, 끝까지 간다며 큰소리치던 캄보디아 군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교민들을 납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온상이라 불리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캄보디아 국경의 무법지대, 그곳이 지금 말 그대로 융단 폭격을 맞고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살려달라며 국경을 넘고 있고 나라는 국민을 버렸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참교육이 되어버린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 그리고 그 중심에서 빛나는 한국 무기의 활약상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태국 현지에서 들려온 놀라운 공식 발표입니다. 태국 공군이 한국제 경전투기인 T-50TH를 실전에 투입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무기가 쓰이고 있다더라 하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이렇게 태국군이 대놓고 오피셜로 인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국 제4비행단 401대대 소속의 T-50TH 편대가 F-16 그리펜 전투기와 함께 캄보디아 국경지대 타격 임무에 투입되었는데요. 현장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태국의 베테랑 조종사들조차 타격 정확도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전쟁은 시작부터 승패가 정해져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 그리펜 등 전투기와 공격기만 112대를 보유한 동남아의 맹주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요? 제대로 된 전투기라고 부를 만한 기체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수송기와 헬기가 공군 전력의 전부인 셈이죠. 이런 전력 차이 때문에 캄보디아의 하늘은 그야말로 텅 비어버렸고 태국 공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T-50과 F-16이 캄보디아의 레이더 기지와 지휘소를 정밀 타격하면서 캄보디아군은 순식간에 눈과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뺏긴다는 건 그냥 앉아서 당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통쾌해하실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서부 국경도시 포이펫의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이곳은 수많은 불법 카지노와 범죄 단지가 득실거리는 곳이었죠. 특히 이곳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외교부에서 여행 금지 경보를 내렸을 정도니까요. 현실판 범죄도시라 불리던 그 포이펫이 지금 태국군의 화력 앞에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군은 이번 작전의 목표를 단순히 국경 분쟁 승리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말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범죄 자금줄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포이펫을 집중 타격하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는 도망친 범죄자들이 버리고 간 여권 수십 개가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고 화려했던 카지노 건물들은 포탄을 맞아 검게 그을렸습니다. 남을 괴롭히며 돈을 벌던 범죄의 소굴이 정의의 심판대 위에 오른 셈입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의 대응은 처참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최신식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21세기에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당한 캄보디아군이 할 수 있는 건 하늘을 향해 소총을 쏘거나 사거리가 700m도 안 되는 구형 RPG 로켓을 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제트기를 눈으로 보고 맞추겠다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보다 더 무모한 짓이죠. 급기야 캄보디아 측에서는 주술사가 등장했습니다. F-16 모형을 들고 주문을 외우며 내 주술로 적기를 격추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영상이 올라온 건데요. 오죽 다급했으면 주술의 힘까지 빌리려 했을까요? 이를 본 전 세계 네티즌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급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최전선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목격되더니 최근에는 그마저도 떨어져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뻥튀기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군인들이 무슨 힘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이는 캄보디아의 군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는 전쟁과 함께 캄보디아의 목을 조르는 봉쇄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6일 태국군은 라오스를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모든 연료와 군사 장비의 이동을 차단했습니다. 라오스를 우회해 물자를 조달하려던 캄보디아의 꼼수를 간파하고 고속도로 검문소를 틀어막은 것이죠. 여기에 해상 보급로까지 봉쇄하며 캄보디아를 말려 죽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캄보디아 내부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부족한 병력을 메꾸기 위해 병역법 개정, 20년 만에 징병제 실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26년부터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젊은 층은 폭발했습니다. 나라가 해준 게 뭐냐, 고위층 자제들은 다 해외로 도피했는데 우리만 총알바지가 될 수 없다라며 분노하고 있죠. 결국 징병을 피해 라오스나 베트남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엑소더스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범죄자들이 드나들던 밀수 루트가 이제는 살기 위해 도망치는 난민들의 탈출구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전쟁이라는 단어조차 아깝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1907년 프랑스의 지도 표기 오류로 시작된 영토 분쟁, 그리고 그곳을 불법 점거하며 민족주의를 자극했던 캄보디아. 하지만 실력 없는 자존심은 결국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앙코르와트 관광 수입에 의존하던 경제는 무너졌고 국민들은 킬링필드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태국은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의 군사적 위협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산 T-50의 날카로운 창끝은 캄보디아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고 캄보디아 지도부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태국과의 무의미한 국경 분쟁과 범죄 산업으로 젊은 인구가 소모되고 있던 와중에 징병제를 피해 외국으로의 도피까지 이어지며 성장 동력 자체가 전례 없는 속도로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전쟁을 멈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태국 정부와 군수 내부가 이번 작전을 단순한 국경 분쟁 차원의 충돌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군사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장기 압박 작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몇 개 지역을 점령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상대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압도적인 국방력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부패한 정권과 범죄에 기생하는 국가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무기의 활약과 범죄 조직의 권선징악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